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누적 1억 뷰, 50만 명 이상이 뜨겁게 공감한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의 작가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김달의 신간 에세이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를 오늘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70만 명의 단단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청량한 음료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빅피쉬, 지은이, 김달.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두 번의 오늘은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일조차 어딘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기분이 드는 날들입니다. 돌이켜보면 보통의 날들을 보냈던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좀 더 활발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시간은 쉴 틈 없이 흘러갑니다. 요즘 저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적어도 20의 나보다 30 즈음의 내가, 30 즈음의 나보다 40의 내가 더 괜찮아져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에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고 결코 두 번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번의 오늘은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멈춰있는 듯 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떼볼 용기를 내도 좋을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헤매는 모든 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의 이 말처럼 오늘의 작은 시련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날은 유난히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또 어떤 날은 내 에너지의 바닥까지 쏟아부었는데도 그 결과가 초라할 때도 있다. 나 자신이 밉고 싫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다. 그 어떤 지옥 같은 날들도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드 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순간에 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낯선 동네를 산책하듯 살아보면 어떨까? 지름길이 아니면 어때? 길을 잃으면 또 어때?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덜 낙담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취업도 준비하던 시험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에서도 고민되는 일들이 많았다. 내일은 또 똑같은 하루가 펼쳐지겠지 싶어서 눈을 뜨는 것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점차 자신감이 떨어졌다. 나 자신이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욕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웠다. 이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빠져들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힌 이유는 목표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린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자극받았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나 자신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큰 목표를 세워놓고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순간이 쌓이고 쌓여 무기력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스스로 잡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목표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도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성과는커녕 시간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면 어떨까? 내 경우는 매월 한 가지 목표를 달력에다 적고 성취한 날엔 별표를 쳐보았다. 조금 더 의욕이 있는 달엔 한 가지에 두 가지로 목표를 늘려보기도 했다. 사실 오랫동안의 무기력한 생활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달들이 쌓여가면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표의 날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달력의 다음 장에도 작은 목표를 적어 넣었다. 그 다음 달에는 2개, 또 그 다음엔 1개. 달력 속 남은 몇 개의 달에도 소소한 목표나 나의 꿈들을 적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목표를 이룬 달도 이루지 못한 달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앞 페이지에 이미 수많은 성취의 경험들이 적혀 있었으니까.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목표도 이뤘던 사람이니까 하는 자기 확신은 나만이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확신컨대 자기 확신과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무기력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라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서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 뒤로는 몇 달만 지나도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이제 충분히 잘해나가는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이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민하자 하고 끊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한다. 대부분 염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것. 자리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도 기회만 주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이런 조건부는 그저 실행을 늦추는 구실일 뿐이다. 판만 깔아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저 자리에 나를 승진만 시켜주면, 저런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주면, 저렇게 좋은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면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못마땅하거나 주변 환경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타인의 조건이 부러워질 때 나는 이 말을 떠올린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다 뻥입니다. 그냥 즐겨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농구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전쟁이라 생각하며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 예능인 서장훈이 어느 강연에서 한 말이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든다. 즐기는 걸로도 부족하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물론 이 의견도 맞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력 그 이상으로 즐겨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즐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듯한데, 내가 생각하는 즐기는 사람은 이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 전제로 그에 더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그에 반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냥 최선만 다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는 즐기는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선만 다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 지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즐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스스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이고 10년이고 한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만 하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는 지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보상만 바라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충분히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좋고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쪽,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에게 더욱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이런 생각 이전에 우선 최선부터 다해야 한다. 그런 뒤에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포되는 의미를 곰곰이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가고, 오래가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일에 목매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겠다 라는 스스로의 소신과 자신만 있다면 그걸 놓지 않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전해본다. 그러니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봐 주었으면 한다. 지금 나는 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즐기고 있는가? 최소한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의미가 없다. 그 결과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가능성은 내가 믿는 만큼 커진다. 나의 한계를 결정지은 사람도 바로 나였지 않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씩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1년 후 오늘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바랄 수 있다. 가능은 내가 시도할 때 현실이 된다. 나의 생각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평소에 라이브 방송을 하며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 고민, 연애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의 문제였다. 어떤 친구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고 승진하며 경력도 쌓고 재테크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허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나이쯤 되면
어른스러워져 있겠지. 삶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 있겠지 생각했는데 저만 옛날과 똑같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건지 궁금하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 같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타인과 비교해서 그를 부러워하고 내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재테크로 큰 수익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취업한 뒤에도 적성에 맞지 않아 고통받고 승진 뒤에 따르는 막중한 부담감에 괴로워한다. 재테크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해서 시작하면 될 일이다. 만약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 부럽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에는 당연히 큰 리스크도 내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있는가? 다른 이들의 삶이 부럽고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결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 시도하고 성취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르지 못한 산이 더 높아 보이듯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 나의 생각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러워하고 자포자기 할 것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 볼 것인가? 멈추지 않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 본 사람은 아마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것이다. 시도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데려다 줬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 본 경험은 분명히 앞으로의 삶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핑계 뒤에 숨을 수는 없으니까. 내 안의 적이 없다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나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남들은 일도 연애도 잘 풀리고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꼬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이럴 때 나도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순 없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야겠어.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물꼬를 튼다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흐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확신하건대 이렇게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면 그 한계선 밖으로 한 걸음조차 걸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이미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이 의견조차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내가 해봤자 그렇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삶이 편안한 사람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태도가 어디까지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삶이 모두 편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살만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진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기에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학의 힘 때문이다. 이 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쉽게 절망하게 만들고
문제가 찾아오면 실제보다 더 큰 문제처럼 여기게 만든다. 만일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성에 젖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한다. 단지 한두 달, 세 달, 1년을 지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사는 내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되뇌면서 살아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개인적으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싫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방황해서 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나이다.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여겨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보라. 그 뒤에 깨달을 것이다. 늘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나 또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낯선 이들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는 점이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다. 하지만 더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민하자 하고 끊고는 눈앞의 실제 문제에 집중한다. 대부분 염려했던 일은 생기지 않는다. 평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신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 이런 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의 한계 속에 나를 가두지 않아요. 잡지를 읽다가 만난 어느 아이돌의 인터뷰인데 인상적이어서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스스로 속박하고 한계 짓는 생각은 이 순간에도 당신을 망치려 하고 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체념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쪽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일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일이라는 지겨움에 대처하는 자세. 권태가 몰려오는 시기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직 하나다. 그냥 계속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일을 해야 맞는 걸까요? 취업이나 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는 걸까 싶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반면에 좋아하는 일은 사실 못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좋아하는 일과 돈 많이 버는 일 중 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 두 가지는 비교하기에 적절한 대상은 아닌 듯 싶다. 여기서는 이 지점에 주목해 봤으면 한다. 어떤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데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어떤 일이든 꼭 해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시작하고 배우면 못 해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없다고 믿고 해야 1%의 가능성이라도 높아진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계속하는데도 잘 못한다면 일머리가 없거나 성실하지 않을 뿐이다.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회사 일은 2년, 3년 계속하면 잘하게 되어 있고 잘해야 한다. 일반적인 일이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어쩌면 많은 경우 그럭저럭 일은 잘하는데 하다 보면 질리게 되어서 그 지점의 권태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일은 잘 해내고 있지만 지겹고 따분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그런 경험은 나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인정해야 할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권태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회사를 오래 다녀봤거나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이면 납득할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일이든 내가 잘하는 일이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참고 계속하다 보면 다시 극복이 된다.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순간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냥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 누구든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모두 노는 걸 좋아하고 쉬기를 원한다. 누가 굳이 힘들게 일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4시간 들이고 몸 축내면서 일하기를 누가 자처할까? 그럼에도 일이란 그냥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 내 입에 들어갈 음식, 내가 입을 옷, 내가 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인 듯 싶다. 권태의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직 하나. 그냥 계속하는 것.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한다면 다행이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도 권태는 찾아올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도망칠 수는 없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은 스스로 만들어낸 권태라는 감정에 맞서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 한다. 물론 답 없는 이상한 집단에선 하루빨리 발 빼는 것이 상책일 때도 있다. 힘들 때는 힘든 점만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나만 보지 말고 남들도 다 똑같이 권태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한번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쉬고 싶겠지만 그 일을 쉬었을 때 닥쳐올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라. 겪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찌됐든 그만두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견뎌보는 편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길 같다.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찾아올 경제적인 문제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다. 아마추어는 할까 말까 고민하고 프로는 그냥 한다. 라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다 아무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기 변명만 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고 계속해보라.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고 시도한 하루하루가 쌓여 굴러가는 것 같다. 견디고 해보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시도이자 방법이다. 지칠 때일수록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살펴보자. 지금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지를,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악천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력을 인생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 매력 자본이라는 말처럼 매력은 나의 자본이자 경쟁력이 된다. 일상을 조용하게 지배하는 이 권력을 손에 넣는다면 당신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거나 인기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호감을 끌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매력이다. 매력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다. 한자로는 매혹할매, 도깨비매의 힘력자를 쓴다. 도깨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신비한 힘. 이런 매력에는 물론 외적인 요소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의 사람은 자연스레 첫인상에서 더 많은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좋은 첫인상이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는 힘은 외모 그 너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을 끌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의 말에 동의하게 만들며 함께 있으면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인간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은 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로 나뉠 뿐이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꼭 이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매력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매력의 조건 첫 번째, 유사성과 근접성. 누구든지 나와 비슷한 점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에게 한층 친밀감을 느끼며 매력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유사성을 보일수록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면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관계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매력의 조건 두 번째, 성실성과 유능성.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본업을 잘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공감할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며 유능하기까지 한 사람은 자연스레 빛이 난다. 지금의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과 문제를 극복해냈는지를 자신의 존재만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맹자의 말처럼, 성실성은 그 어떤 냉혈한의 마음도 움직인다. 매력의 조건 세 번째, 매너와 상호성.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고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또한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 매력 또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주변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하거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오만하다면 천년의 관심도 싸늘하게 식을 것이다. 또한 대화가 통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여러 주제의 소통이 가능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호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오랫동안 매력을 느끼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의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매너와 상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매력은 그 사람 특유의 매너와 타인에 대한 태도, 밝은 분위기가 좌우한다. 자연스럽게 다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매력은 그 누구도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성격이라 해도 약간은 다정한 태도를 취할 것, 사소한 약속이어도 어기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는 꼭 지킬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낯설고 어색한 순간의 차가운 분위기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린 다정한 태도만으로 충분히 깨버릴 수 있다. 그렇게 관계의 문을 연 뒤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최소한 누군가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자. 그리고 변하자. 밝고 겸손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단 한 번의 만남에서 내가 준 인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요즘 저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